자, 여러분 그 10번까지 10번까지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중 이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지적측량은 뭐하고 뭐로 나눠요?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구분을 하게 되면 측량에 대한 구분을 보게 되면 일단 11번 문제인데 측량에 대한 구분은 뭐하고 뭐로 나눈다? 두 가지 나누는데 하나는 뭐예요? 이 기초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자, 말 그대로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도근측량을 실시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이거?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기준점을 설치한 걸 가지고 나서 세부측량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자, 지적도나 임야도를 작성하거나 그 지적도 임야도 작성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토지 등에 따라 측량하는 거죠. 그게 세부측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의 측량 방법은 7개죠. 평판 하나, 둘, 셋, 넷 또는이란 미시라는 의미를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 위성 측량 뒤에 근데 뭐 수준 측량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돼요. 3번은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하니까 4일이고. 자, 기준점을 설치하고 또는 측량 또는 측량 검사하죠. 15개 깨지는 4일을 초과는 15개를 초과하는 4일에 초과는 몇 개마다 4전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맞다. 근데 이제 11번은 뭐예요? 답이 몇 번이라고? 5번이 답인데 왜? 자, 수행자하고 자, 토지 소유자하고 뭐예요? 뭘 했어요? 자, 합의를 합니다. 협의를 했다. 며칠까지 하라고 협의했다. 그죠? 그 협의하면 일단 이 4분의 3이 무슨 기간이고 이 4분의 3이 측량 기간입니다. 측량 기간이고. 자, 그 다음에 4분의 1이 뭐 있죠? 4분의 1은 뭐예요? 이것은 검사 기간에 해당한다. 그래서 5분의 3도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자, 12번은 다음 기간 중 옳게, 다음 기간 중 옳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12번은 자, 12번 문제는 뭐예요? 옳은 거 이렇게 골라라 했어요. 옳은 거. 그럼 우리가 가로 속에 들어가는 거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 일단 합병하고 뭐예요? 합병하고 분할은 임의적이라 했으니까 일단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합병 신청 낙인하죠. 그 공동주택은 며칠이고 당연히 60일의 의무가 생깁니다. 바다는 90일이고 그래서 일단 60일하고 90일이 나오는 건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럼 1번의 게 5번인데 거기 뭐가 이제 니은도 제한 없다 여기도 제한 없다 했죠. 그것도 같이 뭐가 틀린 거야 이거. 디귿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 디귿이. 그럼 디귿이 뭐라 했어요? 자, 지적공부 지적을 정리한 후 토지 소재에 대해 통지는 토지 피해가는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록하면 며칠이라고요? 7일. 그래서 12번은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자, 만약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게 되면 자, 등기관리 통지서를 접수받는 날부터 15일이고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필요 없으면 등록한 날부터 며칠이고 당연히 7일이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자, 니을번에 불합리한 지상경기 시정할 때는 것은 뭐예요? 자,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것이죠? 제한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15일이고. 자, 그 다음에 13번에 뭐에 관한 얘기예요? 13번은 지목에 관한 얘기다. 13번 뭐에 관한 얘기라고? 지목에 관한 얘기다. 지목을 보면 일단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중요한 포인트가 집단적인 재배를 하게 되면 과손인데 자, 주거용 건축물지는 제외됐죠? 그래서 과손이다. 맞는 얘기다. 집단적인 재배 동그라미 치고 집단적인 재배 과손이다. 자, 2번은 초지 동그라미 치고 초지 나오죠? 초지 보이면 풀초자예요. 초지 보이면 그냥 목장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건축물지는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목장용지고. 근데 여기 3번에 천일제업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자, 하늘천 태양일 만들자의 소금용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끓여줬다. 동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슨 용기에 해당한다? 공장 용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장용지다. 동력 공장용지다. 염전이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관계법령에 따라 택지유성 공사가 준공됐죠. 자, 뒤에 공사가 준공됐다 하게 되면 앞에 내용에 따라 지목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내용에 따라.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제조업을 하는 공장시설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나오죠. 어디 안에 있어요?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은 공장용이다. 자, 3번이 답이다. 자, 그래서 11번은 몇 번이 답이고 3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14번 문제를 보시면 그 14번에 자 틀린 거 그랬어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번에 관한 얘기도 아니죠. 그래서 지번은 자 일단 등신 인본부라 그랬죠? 등신 뭐라고? 등신 인본부다 그랬어요. 인본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단 뭐하고 뭐는 등록 전환하고 신규 등록은 어디에 인접지 본본에 뭘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번 붙인다.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붙인다. 이게 원칙이란 얘기죠. 근데 자 인떨려 하면 뭐 하게 되면 인떨려 하죠. 인떨려 하면 인떨려가 예외죠. 인떨려 하면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최본 다음 본본이다.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이다. 인떨려. 그래서 여기 1번의 신규 등록은 지번부의 방법은 자 그 지번부에게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으로 순차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그건 예외다. 이건 예외다.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 예외다. 그래서 14번은 몇 번이?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게 1번이 쓴 답이다.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 1필지는 뭐예요? 분할전 지번. 자 1필지 동그라미 치고 1필지는 뭐라고? 분할전 지번 분전지. 1필지는 분전지. 분전지는 그래서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나부부 자 나머지는 본본의 최종 본본에 자 본본이란 말이 들어가야죠. 왜 지번은 부본말로 구성이 안 되니까 항상 앞에 본본말이 들어가는데 나본 부부라고 외우지 말고 그냥 나부부라고 외워갖고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 맞다. 나본 부부 좀 너무 길죠. 그러니까 자 최종 부분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다. 앞에 본본말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동그라미 몇 번? 3번에 합병할 때 주거 사무실 등 있죠? 무슨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신청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뭐라고? 신청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신청할 때 뭐예요? 합병의 지번을 부여한다. 합병. 신청할 때. 그 지번, 건물이 있는 지번 있죠? 그래서 합선지는 신건지다. 합선지는 뭐예요? 신건지다. 신청을 해야지만이 건물 있는 지번을 주겠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도시개발사업의 지번부의 방법은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으로 순차로 부여하는 게 그건 뭐예요? 예외다. 왜? 원칙은 본본말을 하는 것이고 예외가 뭐예요? 본본 단위죠?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과 단지식 블록식이다. 그래서 축척 변경도 뭐에 무슨 방법에? 도시개발사업에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을 때 뭐 외우자 그랬어요? 소지공소회장은 공대 나왔는데 자, 외우자 그랬죠? 소지공 뭐라고? 소지공 소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를 나왔다는 거죠. 공대 나왔는데 무슨 전형 갖고 있고 목도장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대에 살고 있는 무슨 면적은 자경 면장님은 무슨 도장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축도장을 갖고 있다. 아니 축도장. 축도장 갖고 있다. 그래서 자 뭐하고 뭐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재하고 지번은 소재 지번은 공통이고 자 이렇게 소재하고 지번은 뭐예요? 모든 공부의 공통이고 소유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전명부하고 대주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고 지목은 어디하고 어디에 있고 도면에도 있고 대장에도 있고 그다음에 경계 있죠?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그다음에 좌표는 어디에? 좌표는 경계점은 좌표 뭐라고? 좌표 등록부에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디에? 대장에 있죠? 축척은 도면하고 대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대장 외우라고 했죠? 대장. 그래서 대장 있으면 맨 왼쪽이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이동, 사유. 자, 소유자가 소지합니다. 무슨 장비? 축, 장비. 도면번호, 축척, 장번호, 비고. 그 다음에 등급하고 개별 공시니까. 자,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고들이 없다. 도면에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등록사항에 설명 좀 옳은 곳에서 15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자 뭐예요? 당연히 지목, 면적, 당연히 뭐예요? 목도장, 면장, 축척, 개별공시니까 토지동사예요. 맞죠? 1번이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5번에는 이렇게 15번에는 몇 번이? 1번이 옳다. 1번이. 그죠? 그러면 2번은 뭐예요? 2번은 도면에는 경계, 위치 나오죠? 위치. 그죠? 도면에는 위치, 구조물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고유번호, 고돌이 없다 그랬죠? 방금 고돌이 없다. 고돌이 없다. 고유번호는 어디는 없다? 고돌이 없다. 고돌이 자 없다. 이거 왜라 그랬어요? 어디에?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없는 것이다. 고유번호는 도면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다. 없다. 그 다음에
자, 3번에 경계점 좌표는 자, 거기 왼쪽에 부호보도 있고 오른쪽에 좌표 있죠?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목도장이죠? 지목은 목도장. 지목이 보이면 뭐라고? 목도장이다. 도면하고 대장에만 있다. 그다음 자, 공유조면부에는 건물의 명칭은 대주공록부의 등록사항 중에 자, 공유조면부 다른 점이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건물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그다음에 뭐예요? 자, 대주권 비율 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건물 명칭은 대주권 등록부 있는 곳이다. 근데 이제 5번의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어요. 등기부. 그래서 건물 번호가 아니라 건물 명칭이라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기 15번에 1번이다. 하여튼 건물 번호 있죠? 이 건물 번호는 어디 있다? 등기부에 있다. 등기부에. 등기부에 있다. 등기부. 그 다음에 16번은 전산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지적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한 자는 미리 관계중앙기관장에 승인받아야 된다. 일단 16번 문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일단 뭐예요? 승인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절대 시도지사 승인 아니면 무조건 그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자, 누구 승인 없다? 관계중앙장에 뭐예요?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지. 심사 얘기지. 승인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승인이라는 단어는 꼭 뭐예요? 시도지사 승인뿐이 없어요. 그걸 받지 않죠. 자, 근데 이제 거기 2번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뭐예요? 굳이 업무에 관련돼서 국가기관으로서요. 장은 심사받지 않고. 자, 누구도 토지 소유자나 그 상속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정보법에 그 개인정보를 제외한 거 있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거기 자, 전국 단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간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있고. 시군구 단위는 뭐예요? 시군구 단위를 전산자를 이용할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시도는 뭐예요? 시도지사 소관청에 신청하죠? 하여튼 그래서 16번은 뭐예요?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절대 뭐예요? 승인은 누구 승인뿐이 없다? 도지사, 도시시장의 승인뿐이 없으니까 그 이외는 뭐예요? 그 이외는 절대 뭐라고? 자, 그 이외는 자, 반지축적 있죠? 반지축적만 승인이 필요한 거고 시도지사. 그 이외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도 틀리고 관계중앙 다 승인. 하여튼 승인은 자, 시도지사 승인 아니면 다 틀려 무조건. 그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자. 그다음 자, 17번은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자, 경위 측량 방법으로 땅값이 비싸죠? 그래요.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한 적은 땅값이 비싸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이 맞다. 전자면적 측정 기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7번에 자, 비싼 지역은 경계점 좌표도보 수반지역, 경위 측량 방법, 좌표 면적 계산법이 맞다. 2번은 절대 뭐예요? 합병은 뭐 하지 않아요? 측량하지 않으니까 그 합병 대상 토지가 있으면 그 합병 대상 토지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대장상 면적을 더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축척이 600분의 1이죠? 비싸죠? 면적이 얼마 나왔어요? 323.735가 나왔어요. 얼마 나왔다고? 축척이 얼마라고? 600분의 1이다. 면적이 얼마 나왔다고? 자, 823.735다. 이렇게 823. 뭐라고? 735 제곱미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600분의 1이니까 소점 아래가 한다니까 있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0.05도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버리면 돼요. 그래서 얼마? 823. 자, 그냥 823.7로 하는 거예요. 8이 아니에요. 자, 왜 0.5도 안 되니까 그냥 미만이니까 버리면 돼요. 근데 축척이 이제 1200분의 1이죠? 당연히 땅값이 싸죠? 축척이 얼마니까? 1200분의 1이다. 자, 최소 면적이 얼마예요? 1제곱미터니까. 면적이 얼마? 자, 456.5죠? 456.5다. 400 얼마? 456.5 제곱미터다.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끊어봐야 되는데, 자, 이건 짝수홀수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0.5를 초과하니까. 이건 무조건 올립니다. 457이다. 457이다. 그 다음에 경계점 잡히는 뿐 땅값이 싸죠? 이 지역의 면적 측량 결과 0.04 제곱미터라면 0.1도 안 되면 항상 얼마로 해야 돼, 이거? 0.1로 하는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자, 17번은 뭐예요? 답이 몇 번이라고? 17번은 답이 3번이다. 그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그 18번 문제를 보자. 이게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대장과 경계점 좌표에 공통으로 등록된 것에 옳은 것. 소재지분 공통이죠? 소재지분 공통 1번의 소재지분 공통인데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지목은 목도장이고 면적은 면장이고 그죠? 지목은 도장하고 대장, 면적은 대장에만.
면적 좌표 지목 나오죠. 면적은 대장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놓고 맞는데 지목은 목도장이고 마찬가지죠. 면적. 거기 자 5번이 답이겠죠. 소재 지문 공통 고유 번호는 도면에만 없으니까 그게 답이다. 18번에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그래서 항상 뭐 외우라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은 이걸 외우셔야 돼. 이걸 외우셔야지만이 문제 풀 때 눈에 잘 들어옵니다. 자, 문제 풀 때 눈에 잘 들어오니까 꼭 봐주셔야 돼. 그 다음에 지번이 37, 37에 5, 36, 37에 7 있죠? 5, 6, 7이에요. 5, 6, 7. 자, 그래서 이렇게 땅이 필지가 있는데 몇 번 지금 19번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하나는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는 37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37에 5구 있죠? 37에 5구 하나는 37에 뭐라고? 6이고 하나는 뭐예요? 37에 뭐라고? 7이다. 그죠? 자, 이 지금 뭐예요? 이런 네 필지 중에서 뭐예요? 37에 6을 세 필지로 이렇게 나눴다. 세 필지로. 그러면 1필지는 분할전 지분 그대로 쓰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최종 부분의 본본의 최종 부분이 7이니까 37에 뭐라고? 8. 37에 뭐라고? 9래야 된다. 689에 689. 그래서 689가 나오는 게 몇 번이에요? 19번은 뭐예요? 5번이 답이다. 아니, 5번이 답이다. 입니다. 5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지적 기준점의 표지 설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자, 거기 1번에 뭐예요? 연 10회 너무 많아요. 연 1회 이상입니다. 연 10회가 아니라 뭐라고? 연 1회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지적 측량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지적 삼각정 성과 및 보조점에 대해서는 시조이사가 아니다. 일단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지적 기준점은 이렇게 뭐예요?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지적 뭐예요? 이 기준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다?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고 지적 이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삼각 보조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적 도근점이 있다. 도근점.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38도선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125도, 120도, 129도 가상 뭐예요? 가상 원점이 세 가지인데 이 땅의 원점을 내려서 위성과 경선이 만나는 점에 이쪽 뭐예요? 기준점을 설치한다니. 자, 이런 뭐예요? 이런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이 산 쪽에다가는 뭐예요? 이 돌 모양의 화강항의 돌 모양의 이 기준점을 설치해서 자, 산의 임야도도 작성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고.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런 뭐예요? 이런 산에다 돌 모양 설치하지만 도시 지역에는 뭐예요? 원반 모양으로 있죠? 뭐라 써 있어요? 지적 도근점이라고 써 있습니다. 도근점. 이렇게 지적 도근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예컨대 서울특별시, 뭐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지 임야 지적도도 작성하고 토지도 분할할 수 있고 뭐 예컨대 신규등록도 할 수 있고 등록전환 지조학적 측량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삼각점에 대해서는 이 삼각점은 가장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이 삼각점은 뭐예요? 삼각점은 이 자료 있죠? 자료를 시도지사가 관리해요. 이 자료. 자, 이렇게 뭐예요? 자료 있죠? 그러니까 성과 있죠? 성과 자료.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료예요. 이 자료를 누가 관리하고? 도지사가 관리하고. 이 보조점과 동호점은 소관청이 관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시도지사인데 이 등본을 기업할 때는 뭐예요? 시도지사가 바쁘시니까 누구든 이 사람한테만 신청하지 말고 또는 뭐예요? 소관청에 신청하라. 소관청에. 그래서 거기 또 20번에 2번은 왜 틀렸냐면 삼각점의 성과 및 보조점에 대해서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삼각점의 성과에 대해서 시도지사나 또는 소관청에 하라.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적 기준점 표지가 망실되거나 했을 때는 시도지사는 뭐 이를 재설치하거나 보수한다. 바쁘신 분이에요. 자, 이 재설치 보수하는 것은 뭐예요? 소관청이에요. 소관청이. 자, 소관청이 또 위탁받은 분 누구예요? 수행자가 할 수 있고 수행자. 소관청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삼각점 및 보조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한다는데 삼각점을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그랬죠. 삼각점 성과. 그 다음에 소관청이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저 성량권을 시도에 통보하죠. 그게 맞죠? 왜? 그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성과를 관리하니까 그 내용이 바뀌었으면 뭐예요? 그 내용을 시도지사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번은 몇 번이 답이다? 20번은 5번이 답이다. 이게요. 그래서 자 20번은
자, 20번은 몇 번이? 5번이 답이었다. 5번이 답이었다. 5번만이 뭐한 것이다. 5번만이 옳은 것이다. 자, 21번은 뭐예요? 등기법 얘기죠? 자, 21번 등기법인데 지적은 여러분 왜 뭐 중요한 거 아닌 거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냐면, 자, 일단 꼼꼼히 봐야 돼요. 이 지적에서 10문제 정도 안 나오면 12개에서 10문제를 꼭 맞아야지만이 등기법이 이렇게 생각 외로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 시간 투자가 많지 않아요. 자, 시간 투자. 그래서 어디 학원 가면 공법보다 더 안 나와요. 그런데 공법은 뭐 죽으라고 하잖아. 그거 꽈락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법은 공부를 하니까 나라고, 이 등기는 공부를 안 하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만 좀 투자하면 되니까 여튼 열심히 좀 받으셔야 돼요. 여러 번 반복 최소한 5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5번 이상. 그래서 일단 거기 구분건물 등기부 중 전유분 표제비에 기록할 사항이 아니고하면 1번인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어디에, 자, 이 토지 위에 만약에 구분 건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 토지 위에 빌라가 하나 있다. 빌라가. 그러면 자, 2층짜리 빌라인데 구분 건물이 4개 있어요. 일동 전체 뭐가 있고 표제부가. 일동 전체 표제부에는 그 상단 부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소재 지번 써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2층. 자, 연립주택이죠.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자, 예컨대 1층, 2층 해놓고 1층, 자, 500제곱미터, 2층 500제곱 쓰죠? 그러면 이렇게 일동 건물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쓰는데 자기 각자에 있죠? 이 각자의 전유분 표제부, 예컨대, 자, 가동의 102로, 가동의 2025 있죠?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에는 그 전유분의 건물 표시만 써요. 가동의 1층에 102로 가동의 1층에 102죠. 절대 여기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라는 소재 지문을 또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1번에 자, 21번의 답은, 자, 몇 번이다? 1번이다. 뭘 쓰지 않는다는 게 21번의 답은 1번이다. 굳이 뭐예요? 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재하고 뭐는 집어는 뭐 하지 않겠다는 게 이거. 자, 일동 건물 표제부에 썼으니까 쓰지 않겠다는 점. 자, 22번 별표합니다. 부기등기 중요하다 그랬죠? 22번 꼭 별표 두시고. 하여튼 그래서 등기법은 기본적인 게 이제 대상, 그 다음에 신청이 공동이냐 단독이냐, 촉탁이냐, 촉탁이냐 뭐예요. 자, 이렇게 직권이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중요하고.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중요하다 했으니까 꼭 22번 별표하고,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 타당하지 않는 거 써있죠? 그러면 부기등기 가능하죠? 왜? 환매등기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환매권을 이전하게 되면, 여기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자,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이전등기 의리죠? 그럼 이 등기 아래 뭐라고? 2-1번 무슨 특약을 해요? 환매 특약 등기를 해요.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그러면 이 환매권을 이전할 수 있죠? 2-1-1번 2-1번 환매 특약 이전 등기예요. 부기등기. 그 다음에 주등기가 말소된 부기등기도 뭐예요? 자, 일반적으로 직권 말소합니다. 물론 이전등기, 자, 저당권 이전등기 원인행위에 무효가 돼서 그것만 소송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원칙상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뭐예요?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 말소한다.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 부기등기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그래서 22번은 뭐예요? 22번은 답이 몇 번이라고? 3번이다. 3번이다. 그러면 하나의 뭐라고?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자, 그럼 2번 2순위 저당권 등기 나오죠? 그러면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1-1번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1-2번 가압류 등기, 이렇게 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하나의 주등기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자,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순서에 따르겠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 관리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있죠? 그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니까 가등기 이전 등기도 다 부기등기다. 자, 5번 어떤 주등기가 동일성 연장률을 나타내거나 주등기의 동일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자, 그 다음에 뭐 23번은 말세회복 등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부족하게 말세된 근저당 등기 회복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회복 등기 의무자는 그 말소 당시 소유자이며 제3취득자인 회복 등기의 뭐예요? 회복 등기 시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무슨 얘기냐면 자, 몇 번에 23번을 보면 만약에 어디에 울구에 예컨대 만약에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됐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디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1번 갑이다. 그죠? 근데 1번 1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는데 이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됐어요. 그래서 2번 뭐라고? 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게 말소가 됐어요. 의리난 사람이 억울하죠? 그 사람이 억울하면 이제 회복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저당권이 말소됐는데 갑은 뭐예요? 말소됐는데 자기가 돈도 안 갚고 2번 병한테 뭐 해버렸다는 게 소유권 처분해버렸죠? 그러면 이 의리난 사람이 억울해서 다시 회복할 때 뭐라고? 자, 이렇게 3번, 2번 뭐예요? 소유권, 자, 2번, 1번 뭐예요?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하고 이 등기와 똑같이 뭐예요? 자, 이게 1번이니까 그대로 회복하죠? 자, 이게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예요. 그 말소 회복 등기를 이 말소 회복 등기를 뭐예요? 1번을 하기 위해서는 서양 사람들이 1번이 중간에 나오면 오해하니까 이 말소 회복 등기 하기 위해서는 무슨 등기를 먼저 한다는 게 이거 회복 등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주등기로.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니까 주등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복 등기할 때 이게 공동인청이니까 얘가 권리자고 의무자가 누냐면 말소 당시의 소유권자 있죠? 이 사람이 의무자예요.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에 자, 동그라미 3번에는 동그라미 2번은 어떤 이유이든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할 경우에는 말소 회복을 구할 수 없어요. 부적합하게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은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신청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가 있는 3자는 해당 예의 여부는 회복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자, 회복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건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이렇게 1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된 다음에 3번 저당권 설정 등기 이 병이란 사람이 권리를 취득했던 아니면 이런 식으로 1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등기가 만약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3번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3번 그래서 자, 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 말소가 됐다 치자는 게 그죠? 그러면 자, 이 등기부상에 지금 있는 이 병이라고 하는 2순위권자 있죠? 이 병이라는 2순위권자는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다음에 권리를 취득했던 말소 전에 권리를 취득했던 자, 그거 상관없이 무슨 등기할 때 이렇게 등기부상에 4번 4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할 때 회복 등기할 때 자, 여기다 4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할 때 회복 등기할 때 이 등기부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제3자가 뭐예요? 이 제3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이해관계 될 수 있는 요건이 그 권리가 말소된 것을 기준하지 말고 무슨 등기할 때 회복 등기할 때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을 뭐로 취급하자? 이해관계이다. 회복 등기를 기준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건 말소 회복 등기니까 3자 여부도 뭐라고? 회복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등기를 뭐함에 있어서 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강 있는 3자는 그의 선악 안위를 묻지 아니하고 승낙을 의무를 부담한다. 맞고. 네, 5번 어떤 등기가 말소되고 회복되기 전에 그 등기와 양립이 불분한 등기가 새로 맞을 때는 그것은 뭐예요? 새로운 등기명의는 등기상 이해강 있는 3자가 아니에요. 말소 대상이다. 말소 대상. 그럼 예컨대 만약에 갑구에 자, 이런 식으로 갑구에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근데 어떤 놈이 이렇게 3번에서 2번 2번 소유권 연계를 뭐 해버렸어 이거 말소시켜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누가 지나가는 정의 보니까 소유권자가 갑인지 알고 다시 뭐 했어 이거 소유권을 만약에 취득했을 때 억울하게 말소된 병이 소유권을 회복하려면 이 갑구에는 정도 소유권자고 병도 소유권자일 수는 없어요. 서로 양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 등기를 뭐하지 않고는 말소시키지 않고는 병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양립할 수 없다면 이해관계인 말소회복 등기에 대해서 서로 양립이 가능해야 되지 양립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관계 여부가 안 된다. 그렇게 봐주자.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몇 번에 그 24번 문제 이신청이죠? 이인청 별표입니다.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인청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좀 봐두지 않죠. 그래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일단 이인청은 거기 등기관의 결정과 처분이 뭐예요? 결정과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이인청하는데, 등기관의 결정 처분 시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있죠? 예, 새로운 신사실과 신증거를 모아서 자, 그게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자, 이 신청은, 자, 등기관의 결정과 처분 시 있죠? 결정과 처분 시에 부당하는 걸 갖고 와. 등기관의 뭐라고?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관의 부당한 뭐예요? 결정과 처분시를 뭐예요? 처분시. 이 처분시를 기준해서 이인청 사는 거지. 절대 새로운 신사실, 신증거를 모아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신증거를 모으면 아니 된다. 자, 그래서 결정과 처분시를 기준해서 인청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관할지방법원은 인청에 대해서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에 대한 부기를 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결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이인청은 이인청에 대한 뭐예요? 기간도 없고 집행경기 효력도 없으니까 만약에 갑과 을이 이렇게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각하당하면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니까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행경기 효력이 없으니까 갑이 병하고 또 뭐예요? 저당권 등기 신청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병보다는 을이 선순위죠?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 자, 법원에서는 결정 전에 이의 부기라든가 거기 가등기를 명해줘요. 이 등기를 받아야 되니까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누가 앞에 을 앞으로 자,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이렇게 받아준다는 게 하등기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자, 그 법원의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집행경기 효력이 없으니까 2번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를 받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당권 등기. 왜? 등기 사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예요? 집행 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등기 인청인이 권리자 의무자에 한해서 인청할 수 있고,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3제 인청할 수 없다라고 써 있는데, 자, 일단, 각하당한 것은 의무자 권리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등기가 된 것은 이해관계는 3주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24번은 3번이다. 24번 3번이다. 아까 23번은 몇 번이라 했어요? 23번은 3번이라 했죠? 23번도 3번이고 몇 번도 24번 문제도 몇 번이라는 게 이거 3번이다. 그래서 여기 이인청은 만약에 각하당하면 각하당한 당사자가 등기가 실행됐으면 그 등기상 이해관계도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그 4번 아까 그 얘기했죠? 이의신청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근데 이의신청에는 집행령 효력도 없다. 기간은 뭐예요? 제한이 없으니까 이익이 있는 한은 뭐예요? 계속 뭐라고 이거 인청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은 뭐예요? 등기인청이 수리가 됐죠? 수리가 됐으면 완료가 됐다는 게 등기가 수리가 됐으면 그 부동산 등기법 1호 2호 이게 절대 무효니까 왜 이거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냐고 인청이 가능하다 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만약에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죠? 이 구조상 공용 부분 자, 이 복도와 계단 같은 거 그러니까 구분 건물이 있을 때 자, 뭐하고 뭐는 이 지금 뭐예요? 복도하고 계단은 이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등기 대상이 안 되죠? 이걸 어떤 분이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받지 말할 걸 받았어요. 소유권 무전 등기 자 받았죠? 그러면 일단 이건 절대 무효인데 왜 등기를 말소시키지 않냐고. 이의신청 억울하다 이의신청. 그러니까 등기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각하당하면 다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가 실행된 것은 딱 두 가지만. 자, 몇 조? 29조 1호 관할 위반과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것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법원은 뭐예요? 법원은 자 이의 부기를 명하거나 가등기 명하죠? 이거 뭐 하는 중이라고? 1-1번 부기 등기로 이의신청 중이다 이렇게 법원의 명령이 온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거기 자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자 동그라미 24번 문제 동그라미 5번에 자 1호하고 이 두 가지만 등기가 실행된 것은 두 가지. 자 각하된 것은 각하된 것 전부 다 뭐예요? 인청할 수 있고 등기가 실행된 것은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29조 몇 호부터 29조 3호 있죠? 이렇게 29조 몇 호부터 3호부터 몇 호까지는 12호까지는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는 거니까 민사소송을 하면 되지. 민사소송하지 이인청할 필요는 없다. 민사소송 문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번 25번 문제는 전세권 있죠? 이것도 전세권도 별표합니다. 그래서 25번 전세권 얘기인데 전세권 내용을 보자.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자, 거기 전세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 등기에 관한 다음 기준이 틀린 것에서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의 필수 요소이지만 전세권의 존속기관이 이미 정봤죠? 수인의 공유자들이 전세권 등기를 한 후 그중 일부의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 일을 파기를 한데도 마찬가지죠. 절대 이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전부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는 없어요. 항상 자 전원이 있죠? 자 전원이 뭐예요? 전원이 자 그래서 여기 공유자들이 수인의 공유자 전세권 등기할 때는 일부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할 수. 말소는 항상 뭐예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자, 이는 판례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뭐예요? 5번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계 반환 시가 경과된 경우 전세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의 일부 양도에 대한 이전 등기 가능해요. 자, 그래서 거기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 그래서 틀렸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금의 증액으로 전세권의 변경이 할 수 있다. 다만 존속기간의 변경들이 먼저 해야 된다. 맞는 얘기다. 뭐 이건 답으로 잘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 등기가 뭐예요? 경제된 다음에 전세금을 뭐 할 때는 증액으로 변경 등기할 때는 당연히 뭐라고 이 근저당 그 사람이 뭐라고 이해관계이죠? 승낙서가 없는 한 부기에서 변경 등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 등기하고 자, 승낙서가 없으면 뭐예요? 주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 지금. 이게 법무사 8회 때문에 지우세요, 이거. 8회 문제인데. 하여튼, 자, 이 권리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뭐예요? 자, 권리변경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그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뭐라라고? 주등기하라 그 얘기죠? 자, 하여튼 26번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